애청자분들 안녕하세요. HLB 리보세라닙이 이 위암, 성낭암 같은 걸 예전에 그 희귀의약품,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이 위암하고 선낭암에 이어서 간세포암도 역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간세포암이 이제 흔히 간암이라고 하죠. 이 간암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고 사망률은 4위. 글로벌 간암 시장 규모가 위암이나 성남하고 천남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됩니다. 이 HIV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 가치를 높이는 한국 희귀의약품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보면 자 FDA에서 국내 기업 신약 물질을 잇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되고 있죠. 2020년도고요. 이게 헬스코리아 뉴스예요. 일단 한국 희귀의약품, 그러니까 한국 희귀약품들이 미국에서 희귀약품을 지정을 받으면 한국 약품들에 대한 좀 혜택이 좀 있어요. 살펴보면 이 FDA는 미국 내 20만 명 미만에게 발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에 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OD라고 그래요. ODD. 그래서 OD로 지정된 약물은 세금을 감면받고 신약 승인 심사 비용을 면제, 또 시판 허가 후에 7년간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과 이 선낭암에서는 비교 대자할 정도로 큰 시장이 간암이기 때문에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은 HLB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이 크리스탈 이 지노믹스도 있고 또 HLB의 피인수가 되기로 한 이 된 지트리비엔티 역시 미국의 자회사 오블라토가 개발 중인 교무세포종 치료 물질 OKN007 역시 지난달 미국 FDA, 그러니까 20년도, 2년 전이죠. 20년도에 벌써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는. 사실 이런 것 관련해서 지트리비엔티 주가가 상당히 좋기도 했습니다. 자, 희귀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난치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의료상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낮아 연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양이 적은 의약품을 희귀의약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공익을 위해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그 약에 대한 7년간의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규라고 합니다. 특히 임상시험 같은 이런 기간에는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희귀약품 지정은 상당히 중요한데, 리보세라닙의 다른 이 위암이나 선낭암의 희귀약품 설정도 상당히 좋긴 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간암에 대한 이 희귀약품 지정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FDA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짜도 나와 있고, 그 날짜가 21년 11월 4일이죠. 여기 제품명을 보면 리보세라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게 지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지정했느냐가 정했는데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바로 간세포암입니다. 자, 그리고 지정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FDA의 승인은 그 FDA 승인 여부를 얘기해주는 건데 FDA 승인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아직 알려져 있죠. 어쨌거나 이런 희귀의약품 지정은 상당히 좋은 거고 또 우리가 HLB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식 하나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반응하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좋고 모든 뉴스나 대한 이런 거는 참고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 뉴스를 확신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저 FDA 이제 공식 홈페이지니까 간암에 대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구나. 그러면 HLB의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희귀약품으로 지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 지정될 수 있고 세제 혜택 또 7년간의 독점권 부여 등이 있습니다. 이 7년간의 독점권 의미가 참 중요하죠. 이게 희귀약품으로 지정되면 7년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이 승인 일자, 그러니까 즉 FDA 승인이 나야 이제 판매가 승인이 나죠. 근데 판매가 승인 날까지는 아직은 독점 판매가 확정되지 않지만 승인이 나고 판매를 시작하면 그 시작일로부터 7년간의 독점 보전 기간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보세라님에게는 간암에 관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 선낭암에서 훨씬 큰 간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HIV의 이 파이프라인이 위암, 이 간암, 선낭암 이렇게 여러 가지 암세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위암 3차, 간암 1차, 선낭암 1차 그리고 이제
이뮤노테라퓨틱스, 뇌종양 등 모두 최종 임상의 마무리 단계 정도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음, 자, 이뮤노미 테라퓨틱스의 뇌종양 임상 이상이 원래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뇌종양이 표준 치료제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1, 2차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어떤 그 태그 같은 게 없고, 음, 아직은 이 정확히 리보세라님에 대한 좋은 결과들인 건 완벽하게 마무리되진 않지만 HLB 리보세라님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HLB의 대차 거래, 자, 모든 종목에 대한 대차 거래는 거래 당일날 나오지 않고 그 다음날 집계가 되기 때문에 대차 거래를 제가 다음날 항상 살펴보고 있는데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건 HLB의 이 대차 상환이 좀 늘어났죠. 이렇게 보면 신규 수량이 줄어있고 대차 사항이 40만 주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차 상환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공매도 세력들은 계속 있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비사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HLB 공매도를 치는 이 외국계 창구 하나예요. 보통 어떤 종목들은 두 개, 세 개 창구에서 공매도를 하는데, 외국계는 저번에 조사한 걸로 이제 한 창구에서 그렇게 공매도를 치는 걸로 알고 있고, 5%대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또 상한 수량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보면 이렇게 공매도도 역시 그렇게 크진 않았다가, 이번에도 근간에 7%, 8%, 4%대. 전에는 1%, 3%였었어요. 중간에 좀 늘어났고, 신규 수량, 상환 수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차 거래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음, 많은 이제 HLB 제약이나 넥스 사이언스 디스트리뷰먼트 관계사들 살펴보면, 사실 이 HLB 생명과학에 거의 공매도가 좀 집중돼 있는 게 이게 좀 사실이고, 특히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가 HLB죠. 1등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뭐 이게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대단하죠. 자, 어쨌거나 저번 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추세인 주봉의 차트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20주선을 2주 전에 깨놨기 때문에 사실 위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20주선을 완벽히 돌려놓고 안착을 해야 우리가 추세가 턴이 됐다고 보는데, 이 바로 돌아 나가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면 5주선, 20주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겠죠. 딱 깨고 내려오는, 이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5주선 돌파, 20주선 돌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방 설명드린 희귀약품 지정이 가 이제 호재에 많이 작용이 돼서 또 한 번 급등을 해줘서 21선 돌파 안착 이렇게 여러 가지 옆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한 번에 딱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갔다 조정 거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20주선을 간신히 잘 지켜냈습니다. HLB는 이걸 깬 거예요. 깼고 HLB 제약이나 넥사에 완전히 깨버렸고, 일단 HLB 생명과학 깨지 않고 추세를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라도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줘야 추세가 턴이 돼서 부드럽게 돌아 나갈 수 있고, 이 상황을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한 번에 막 급반등하게 그런다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악재와 호재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화이자의 이 치료제 개발이 있는데, 이 화이자의 치료제 개발이 우리나라 백신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월요일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머크발 코로나 치료제 이 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신주들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당연히 HLB도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고, 또 나노코박스의 백신 개발로 인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인정해야 되죠. 자, 화이자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망률을 90%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고용 치료제인 머크사의 치료제보다도 훨씬 좋은 이 효과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의 노바백스 모더나가 꽤 크게 떨어졌죠. 거의 16%대 모더나가. 우리나라 백신주에도 좀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월요일 시장이 열려봐야 하는데, 자, 어쨌거나 HLB나 HLB 그룹주의 이 간암 희귀약품 지정은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되고, 또 하나 약간의 리스크는 화이자의 이 먹는 치료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옆으로 좀 가는 구간, 더 이상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